자, 김웨이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니하오. 네. 니시팔라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되게 멋있고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오늘은? 아닌데 정말 오래된 옷들을 겹쳐 입었을 뿐인데. 약간 박지윤이 성인식 할 때 입었던 옷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딱 붙는데 약간 목이 올라가는데 아, 예. 이렇게 해서 약간 손을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지금 그런 거 치파오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예, 위에는 딱 시퍼예요. 네, 근데 되게 헐렁하고 편해요. 그렇진 않아요. 다리는 찢어져 있나요, 그러면? 안 찢어. 안 다 싶어서.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덥죠? 저는 제가 마치 왜 저온으로 장시간 요리하는 슬로우 쿠커라는 냄비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구마가 된 기분이에요. 야, 좀 표현도 그렇게 하세요. 찐다죠? 하는 남자랑 못 만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자 배우 네. 누구?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예. 눈에 조이 담은 것 같다. 데샤넬. 예.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서 예스맨이 하길래 거기도 짐 캐리 나오죠. 나오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도 나왔어요. 눈. 네. 예. 한반도 쪽이 인도. 네. 는 사고 친 후에 예. 네, 저 원제는 라는 남해진 경우를 뜻하는 말인데. 낙덥 좀 어감이 그렇다, 그죠? 네. 그렇죠. 부정적인데. 네, 예. 이 영화는 에드 에파토 감독이라는 분이 연출을 했어요. 근데 음. 이분은 감독뿐만 아니라 제작자로서도 이제 굉장히 특성 있는 코미디를 하단이 같이 하는 저는 본 남자 그거구나. 그런 영화를 여러분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꼽히고 있고요. 슈퍼배드 우리 안에 애니 있어요. 시작 제작을 힘들인 대로 되는 상황에 처한 남녀 코미디 특징이 유머는 굉장히 외설 형제, 메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런 영화들처럼 화장실 유머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진지한 문제. 그래서 또 겉으로 보면은 이 사고 친 후에도 섹스 코미디 들여다보면은 주인공하고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어른이 진짜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건 어떤 느낌인가. 그러니까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얘기고 네. 이 이후에 만든 영화들 제목만 봐도 좀 계속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요. This is 40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5년째 약혼 중 이런 일관성이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축약을 하면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를 극렬히 주저하는 남자들과 네. 그런 남자들이 어른스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자들의 얘기랄까?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보셨나요? 다크나이트. 네. 예, 봤어요. 네, 다 비슷합니다. 예, 당나라라고 해주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지스라고 하든가, 네. 당나라라고 하든가. 네. 예. 애네 서웨이가 나오더라고요. 네? 애네 서웨이가 나오더라고요. 예, 좀 몰랐는데. 예. 모르고 가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직. 제가 봤을 그렇구나.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표구하기 친구랑 운동하고 있는데, 네. 동생이 보고 왔더니 장난 아니라고. 뭐 했더니, 애네 서웨이 장난 아니라고. 그래서 가지고 검색해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애네 서웨이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영화보다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 원래도 이쁘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 이목구비가 좀 약간 압도적으로 커서 좀 위협감을 느낀 남자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옛날 미스 아메리카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가요? 제가 느끼기엔 약간 80년대 미인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번 영화를 보니까 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뭐 유머라든가 약간 치고 빠지는 섹시함 같은 거는 많지 네. 않은 시리즈였거든요. 네네. 너무 좋은 영화지만 근데 그 역할을 그녀가 맡은 셀리나라는 캐두먼이 아주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주요 메인 악당보다 캐두먼 쪽이 평가가 더 좋은 분위기예요 지금. 기자님이랑 있으면 평소에도 이렇게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즐기시나요? 아니면은? 네, 저 막 이지러운데 말할 상대가 없어요. 아, 그렇겠다. 벽 보고. 그러니까 윤상 씨랑 놀아야 돼요, 결국. 윤상 씨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영화 보고 있구나, 형. 그랬더니 근데 영어가 아닌 거예요. 또 그쵸. 라틴 영화 보고 계시는구나. 스페니쉬인데 했더니 네. 스페니쉬 좀비 영화래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스페인도 호러가 강한 나라니까. 네, 아니 그걸 굳이 호러도 근데 그걸 굳이 그 말로 듣고 있냐고. 참 영화도 하나의 어떤 그죠? 토양이 되는 거죠, 진짜로. 많이 보고 많이 안다는 것이. 함께 할까요? 네. 줄거리부터요? 예,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우리가 남자 주인공부터 만나게 돼요. 네. 벤 스톤. 근데 세스 로건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네. 되게 통통한 곱슬머리 유태계 남자고 네네. 남자친구 4명이랑 한 집에 살면서 진짜 정말 어이가 없는 유치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앞에 몽타주식으로. 근데 그 친구 중에는 이제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 상대역으로 나왔던 그 조나 힐이라는 배우도 나오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시퀀스를 보면은 네자로 딱 줄이면 정말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글러브에 뭐 불 붙이고 맥주 마시면서 권투하기라든가 그러니까 일생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롤러코스터 타고서 막 비명 지르고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막 수염을 어느 친구 한 명이 기르는데 정말 나머지 넷이 끈질기게 놀리거든요. 너무 유치한 말로. 그래서 놀리다 못해 나온 말 중에 야, 너 꼭 로빈 윌리엄스 주먹처럼 생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털이 많다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치하게 하고 노는데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을 가리켜서 일군의 피터팬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른이 되기 싫은. 예, 근데 피터팬이라고 하기에는 몸매들이 진짜 너무 성인병이 곧 올 것 같은. 영화 보면서 동맥경화. 네, 영화 보면서 이렇게 감자칩 같은 것만 너무 많이 먹은 그런 몸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소위 무슨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영화에 어떤 스타의 어느 정도의 노출이 몇 분 경과 지점에 나오는가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닷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럼 우리 네티즌들도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상한 게 그걸 안 했겠니 아무도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왜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숍에 가면은 꼭 그 부분만 달아가지고 지직거리는 한 장면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번 돌려봐서 정말 정보가 많지 않을 때죠. 네, 그러니까 소중할 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닷컴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가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벤이 마치 현대사회 루저의 초상 같은 남자라면 이 캐서린 헤이글이 연기하는 여자는 정말 주류 이미지의 총합 같은 그래서 막 늘씬한 금발머리에 그리고 그 TV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뭐 엠본부로 치면 섹션 TV 연예 뉴스에서 PD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PD야. 없어서 언니랑 형부랑 조카 둘이 사는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직접 진행도 해보지 얼굴도 잘하니까 그래서 승진할 날 언니랑 클럽에 신난다 그러고 자축하러 놀러 갔다가 이 벤 일행하고 만나게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곡은요? 예, 이 영화 OST 중에서 백의 걸을 잠깐만요. 자, 백의 걸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백의 였습니다. 뭐 슈거리를 더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입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이렇게 마음 그럼 다 안 맞히고 넘어가고. 네네. 예. 클럽에서 만났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죠. 근데 네. 그 워낙 바가 붐비니까 바텐더가 아무리 불러도 안 봐주잖아요. 이쪽을. 그런 상황에서 벤이 요령껏 맥주를 얻어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뭐 이런 남자랑 여자가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그렇겠지만 그 여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벤이 갖고 있는 장점인 유머라든가 여유라든가 그런 거를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네. 현실 세계에서 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아니 근데 남자들도 왜 취하면 거의 모든 여성들이 예뻐 보인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아닌가요? 거의 모든 여성은 아닌가 보죠? 글쎄요 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둘이는 영화가 시작된 지 한 17분 시점 중에 원나잇 스탠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쓰셨어요, 17분을. 네? 네. 타임 기록해서. 예, 왜냐면 이 영화 애들처럼 따라해봤어요. 야한 장면에 나오나. 아, 진짜? 예. 근데 그렇게 여자가 얹혀 사는 집에 남자랑 그 여자 방에 가서 밤을 보내는데 그때 그냥 여자가 이렇게 그냥 빨리 해요라는 말을 둘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바람에 이제 피임을 하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튿날 술이 깬 다음에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술이 깼잖아요. 빨리 피임을 하라는 소리였군요. 그러니까 여자는 빨리 그렇죠. 그러라는 얘기. 그 남자는 그냥의 방점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야 되나요? 네. 아니 뭐 해요라는 예, 말은 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해요, 다리요. 어쨌든 성시경이요. 이런 예. 어쨌든 두 동사니까 어느 동사든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뭐. 그래서 운우의 정을 나누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음날 술이 깨고 남자는 출근할 필요가 없지만 여자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비로소 이 사람이랑 어제 즐겁게 보냈지만 우리 평소의 생활 세계가 너무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헤어지게 되죠. 뭐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예의 바르게 헤어지는데 연락처를 서로 교환을 하는데 남자가 번호를 못 주면서 제가 지금은 요금 문제 때문에 핸드폰이 없다고 이메일을 쓰라고 그 사이트 명함 같은 거 성공한 남자와 상태 안 좋은 예. 아니요. 그러니까 반대 성공한 여자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남자군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남자가 집에 오니까 친구들은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지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랑 내 친구가 그런 밤을 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승리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같이 기뻐해주는. 그렇죠. 막 그것은 우리의 종적인 승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정작 이 남자는 우리 종의 승리가 그렇죠. 우리 종족의 승리다 그런 거고. 부족. 네. 부족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종족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근데 더 웃긴 건 그런 업적을 이뤄낸 이 남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경험을 정작 거의 기억을 못하는 거죠. 취해서. 그리고서 8주 후에 이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전 이렇게 캐서린 헤이글만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근데 대체로 많은 관객들이 우리 딸이 저러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요. 글쎄 다른 그런 영화에서는 안 나오니까요.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MBC FM for you. 자,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는 영화 사람을 만나다. 사고 친 후에 낙답이라는 2006년 베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가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10시 이후 방송이라 이렇게 괜찮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우리가 워낙 이렇게 자유분방 분위기에서 큰 세대도 아니고요. 저도 우리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만 아직 한계가 많아요.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의 얘기인 건지가.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이제 성인들이 보셔야 되는 영화지만 저는 그냥 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영화 등급이 PG라는 게 있듯이 뭐
실제로는 관람 불가더라도 만약에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이거는 내가 같이 가서 보거나 집에서 같이 보고 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정마다 부모님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얘기 빨리 계속할게요. 네.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알리스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남자한테 연락해서 만나고 고민 끝에 아기를 낳기로 했다고 알리죠.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이 사는 친구들의 반응이 참 가관인데 네. 그 소식을 듣고서 한다는 소리가 너 좋겠다. 이제는 다시 장난감 갖고 놀 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눈치 안 보고 다시 장난감 갖고 놀 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면 장난감이 생길 거니까.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여자를 만나고서 이제 도와준답시고 저희가 꼭 육아를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면 진짜 공포스럽죠. 그럴 때 이제 절이 안 가라는 말이 나와요. 절이 안 가? 여기 인터넷에 나온 줄거리에 보면 마지막에 네. 두 사람은 아이를 위해 서로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알면 할수록 서로가 자신의 타입이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그 점점점 뒤에 또 많은 일이.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그 보통 코미디하고 이 영화 차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코미디들이 이렇게 되면 남자는 이 책임을 안 받아들이려고 막 난리고 여자는 네. 이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조건이 기우는 이 남자를 좀 징그러운 존재 취급을 할 것 같은데 사고치루에는 그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자는 오히려 이제 네가 지금 인생에서 애를 낳아서 좋을 시점이 아니야라고 충고하는 엄마한테 난 지금 엄마 격려가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는 아버지한테 이제 의견을 구하는데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빠 이거는 재앙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녀석아 재앙은 지진 같은 게 재앙이지 Disaster. 예. 이건 축복이지. 그리고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다음 대사가 너도 나한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있다가 아들이 그 참 안 되셨네요. 아버지, 유감입니다. 예, 아버지 인생의 최고 선물이 저 같은 놈이라니 뭐 약간 그런 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자는 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아빠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과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여자는 우리 둘이 남녀 관계로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아기 아빠가 되잖아요. 둘이 어떤 관계가 되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 남자를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게 분리돼 있다는 게 외국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렇죠. 내 남자친구가 얘 내 네. 아빠니까 남자친구도 화 안 내고 뭐 그렇지 애 아빠니까 그렇죠. 아빠는 봐야지. 그리고 그렇죠. 아빠도 딴 사람이랑 데이트하다가 잘 지내? 우리 아들 딸 그래 엄마한테 가서 안녕 그리고 여자친구 보러 가고 이게 좀 예. 우리는 약간 좀 다르죠. 근데 그것도 그들도 속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속으로 뭘 느끼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정도나 예의, 그러니까 꼭 진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한테 갖고 있는 예의의 수준 같은 거, 그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회 룰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씩 친해지기도 하고 작은 게 거슬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제 남자도 의 그 처형 식구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조금씩 정말 안 맞을 것 같은데 여자도 이제 배들한테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지만 적응을 해가면서 네.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배가 부른 알리스니 그 집에서 소파에서 TV 보면서 스톱 거기 써야 37초 된다고. 가슴 막 37초 가슴 이런 거 막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적응이 돼가는군요 서로에게. 그렇죠. 물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반면에 이 알리슨하고 벤 커플은 계획 없이 이렇게 짝이 된 경우인데 이 반대 케이스가 이 언니네 부부거든요. 그래서 딱 부모가 되기로 잘 계획해서 결혼한 전형적인 중산층 핵가족 표본 같은 커플인데 둘이는 또 권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있죠. 둘 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여자는 계속 살다 보니까 남편 잘못만 계속 지적하게 되고 남자는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해서 정작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은 최고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마치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울 때 보면은 뭐 그런 거죠. 예컨대 애를 가지면 내 꿈은 날아가잖아. 그러면 아내가 발끈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 결혼 전에 하던 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내킨다고 인도로 날아갈 순 없잖아. 남편이 그러면 당신 인도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서 계속 싸움이 커지는데 그 옆에서 같이 있던 벤하고 알리슨도 각자 남녀 입장에서 편을 들다가 둘도 막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얘기가 많구나, 예. 영화 안에. 예, 이제 곁 얘기가. 예, 곁 얘기가 많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조연들을 통해서도 청춘이 간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여곡절을 지나서 마침내 분만의 날이 왔을 때 네. 그 패닉이 온 알리슨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알리슨하고 관계가 끊어질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아까처럼 다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날 달려와서 그동안 자기가 그 육아법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읽어야 할 책들을 읽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뭐 이런 증상 있어 지금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다음에 이 남자는 돈도 없고 연줄도 없지만 뭐 협박이든 애원이든 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동원해서 의사한테 이 여자를 편하게 아이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해내고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막 여자가 고집하니까 의사가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그 복도로 불러내서 남자가 이래요. 나한테는 아무리 막해도 되지만 제발 그녀한테는 나이스하게 대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남자가 돈이 있고 요령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특등실로 방을 옮기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예. 그 로맨틱 코미디네요. 로맨틱 코미디가 네.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라 거의 네. 약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라서 마음이 짠하게 막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처럼 네. 저런 게 어딨어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도 되게 뭔가 아름답게 예, 근데 이거는 참 리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약간 존경하는 어떤 그런 성숙함을 갖춘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닥쳤다면 또 이렇게 일이 갈 수도 흘러갈 수도 있겠다?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주변에 존경하는 분들에게 이 일이 닥친다는 건 도대체 몇 살인가 이분들은 그런. 더 어린 사람을 존경할 수도 예, 있죠. 그럼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정말 이런 일이 생기기가 참. 알겠습니다. 벤스톤 같은. 심성이 좋은 사람. 예, 전 이 캐릭터 진짜 좋았어요. 이따가 이제 캐릭터 얘기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락 오브 에이지 OST 중에서 예, 주고받는 두 곡이 섞여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긴 락 쪽은 위가 많네요, 그죠? 네, We Built This City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랑 We built this city on rock. 예, 그 노래랑 그런 식으로 락을 옹호하면 저쪽 반대파에서 We are not gonna take it이라고 받는 그런 형식이죠.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재밌어요? 자, 듣고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Someone's always playing corporation games. Who cares? They're always changing. 자, 영화에 대한 평은 다음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보셨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딱 제 세대를 겨냥한 네. 그때 80년대 락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겨냥한 뮤지컬 영화인데요. 저는 뮤지컬 영화로서의 만듦새는 상당히 거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영화는 같이 이 영화랑 웃느냐 아니면 이 영화를 비웃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 유머 코드를 수용을 하면 즐겁게 볼 수 있고 네. 왜 저래 그러기 시작하면 굉장히 계속 발가락이 없어질 수가 있군요. 그죠. 네. 계속 이제 앞으로 난 평생 물건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손가락이 없어져서. 네. 예, 그래서 정말 취향을 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걸로. 네. 자, 잘하셨네요. 자, 줄거리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좋게 끝났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캐릭터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유아적인 면이 많은 남자고, 그래서 대화할 때도 보면은 뭐 옛날에 남자들은 뭐 시집이나 문학 작품을 많이 인용했다지만 청춘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 남자랑 친구들은 거의 많은 대화를 영화에 인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기가 만든 사이트 같은 거 한참 사업을 런칭하려고 하다가 비슷한 사이트가 이미 있다는 걸 발견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그걸 누가 안 해놨겠냐 설마. 네. 근데 그걸 보고서 하는 게 원래 좋은 건 쌍으로 나오잖아요. 볼케이노랑 단테스 피크라는 영화 같이 나왔었고, 딥임팩트랑 아마겟돈도 같이 그렇죠. 나왔었고, 이러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북경반점이랑 신장기업 같이 나왔었고. 그렇죠.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이고. 그리고 여기서 근데 문제가 모든 심각한 상황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농담으로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여자가 그걸 불안 요소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방송 진행자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방송 중에 입덧이 와서 이렇게 사고를 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니까 그때 그 형부랑 이 남자 이 두 남자는 야, 그 로버트 드니로 새 구두 위에다가 오바이트 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로버트 드니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막 성대모사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럼 어이가 없죠. 이 여자 진지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정말 이제 모든 걸 놀이나 게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이란 말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그래요? 그 부족만 그랬어요. 우리 종족 전체를 그렇게. 네. 아니, 근데 제가 1박 2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1박 2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프로잖아요. 저 혼자 안 그러려고 그래갖고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1박 2일의 매력을. 저만 게임에 되게 몰입해 있대요. 보면. 진지하게. 다들 너무 재밌게 진지하게. 놀고 있는데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승부욕에 불타는. 네, 아니, 미션이니까. 그렇죠. 웃기는 건 나중에 웃기더라도 이걸 성공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런 캐릭터도 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밖에서 자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열심히 하면 안에서라도 자야지.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럼 이때 어떻게 여지껏 어떻게 생활을 영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연이 고등학교 때 우체국 트럭에 치인 거예요. 보험금으로? 그렇죠. 근데 우체국 트럭에 쳤으니까 정부에서 보상금을 그래서 14,000불이 나와서 네. 이제 10년 동안 그걸로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900가 남은 상태에서 여자를 만난 거죠. 야, 정말 그러면서 감독의 그 극본 쓴 아이디어도 참 대단하다. 정말 시나리오 잘 쓰고 저는 뭐 장르 영화고 예술 영화고 통틀어서 저는 이 감독 저드 에파터의 시나리오는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나고자일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벤이 되게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열등감이 없어요. 아, 그건 참 좋은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점이 여자한테도 큰 안심을 매력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열등감이 쩔어있고 눈치 보고 그럼 그게 더 불안하잖아요. 네, 객관적인 네. 처지가 어떠하냐를 떠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형될 사람이 결혼은 약속하니까 처형이란 말은 어폐가 있네요. 그래서 알리슨의 언니가 이제 아기 침대를 사주겠다 그럴 때 알리슨은 비싸서 안 돼, 싫어 그러거든요. 그 전에 남자가 자기가 재활용 거기 쓰레기장에 가서 주워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사양하는데 남자가 옆에서 덥석 아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X3는 안 사주실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알리슨 친구들하고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이 여자는 좀 부끄럽진 않지만 임신을 친구들 앞에서 딱 말하긴 싫은데 남자는 당당하게 막 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벤이 여자를 순간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 사실을 같이 숨기는데 동조를 했다면 그 자리는 편하게 넘어갔겠지만 그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역시 숨겨둬야 하는 어떤 존재가. 구멍난 양말 같은 네. 존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살짝 창피하지만 여자도 그 장면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이 남자 좀 괜찮다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은 그러면 네. 애를 위해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하자고 모인 모임이지. 그래서 그럼 우리 만나봅시다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결국 프로포즈도 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 출산이 임박해서죠 그러면. 예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이 남자랑 여자가 서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관계는 처음에 시작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보통은 커플들이 우리 100일 챙기자, 200일 챙기자 그러면 막 달력 펴놓고 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커플은 뭘 하면 되냐면 사무일과 가면 딱 얘기해줘요. 17주째입니다. 그럼 그래 우리 만난 지 17주째. 괜찮네. 죄송합니다. 저 왜 이러는 너무 거지? 재밌다는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솔직하다는 점에서 여자한테 강한 신뢰를 주는 남자라고 저는 이 캐릭터를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한테 가끔 되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식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자가 이제 출산에 대해 임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우리 둘 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인생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세웠다 해도 인생은 거기다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인생을 주어로 해서. 그러면서 여자가 울다 말고 이렇게 웃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가 우린 이제 같은 배를 탄 거고 근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준다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한테.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그냥 거기 안에 다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니까 저는 막 큰 걸 약속하고 그런 것도 되게 멋지긴 하죠. 막 이벤트 해주면서 그런 것도 사실 여자들의 환상이긴 저 해요. 달을 따다 줄게 이런 거보다. 예.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순간에 그런 말 듣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줄 때 장기적으로 불안함이 덜한 것 같아요. 좋은 예가 브리짓 존스 영화 보면은 휴 그랜트가 연기한 바람둥이 편집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가 이제 브리짓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바람둥이인 건 많잖아가 아는 사실인데 네. 당신만은 달라. 그 전에 여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 정말 바람둥이인 거 인정. 근데 당신이랑은 조금 더 노력할 용의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당신이랑도 잘 못 해낸다면 아무하고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면서. 근데 그러면 그래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구나라고 오히려 역으로 더 조촐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믿음이 간다고 할까요? 저는 뭐 워낙 이렇게 추네버 같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정말요? 일은 없겠네요. 저 아직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근데 참 기자님도 얘기하면서 지금 달 따다주는 것도 좋지만이라고 이렇게 살려놓으셨잖아요. 그게 여자들은 네. 어려운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뭘 원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달을 따다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냥 지금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험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또 원하고. 근데 타이밍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침 좀 잘난 척하지 말고 좀 낮게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예. 왜냐하면 능력 없는 거 아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허세를 부리면서 뭐가 필요한데 이러면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마침 좀 이렇게 멋있게 남자처럼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이럴 때는 야 오빠만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뭐 내가 앞에서 뭐 하는 거 바라봐주면서 들어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면 저리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최대한 이 세상이 밝아지려면 여성분들이 좀 더 네. 너그럽게 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렇죠. 남자들이 열심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을 잘 해주고 너무 계속 심판하고 점수 매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데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남자들 잘 모르지만 여자들도 신경 써요. 항상 이 남자가 내가 어떻게 대해주길 원할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대중매체에서 많이 표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도 많이 신경 쓰거든요.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남자 영화 감독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우리 그냥 쭉 얘기하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계속 해주시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프로포즈를 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남자가 무릎 꿇고 정말 정식으로 하는데 반지 상자가 빈 상자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러죠. 그러니까 난 반지는 못 샀어. 근데 내가 반았어. 꼭 주고 싶은 반지를 반았고 언젠가는 꼭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그 스텝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드 해리스가 줄리아 로버츠한테 반지를 끼워주면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랑 이 장면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본 것 중에 제일 낭만적인 반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스텝맘은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반지가 어디서든가부터 이렇게 스케이블카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막 돌아서 여자 손에 실을 묶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기자님도 사실 빨리 내려오세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재밌어지는 이유는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인데 그런 남자를 빈 상자를 들고 무릎 꿇고 평소에는 밖으로 내입던 셔츠를 허리띠 안으로 넣고서 정식으로 그 정도의 예의를 다하는 남자가 멋지다고 생각해주는 상대 여자가 있어서 이 얘기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 왜요?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는 걸로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그렇죠. 계속되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여자들 많은데 뭐 저도 그렇고. 브리짓 존스 보면서 좋아하는 여자분들 빨리 내려오십시오. 내려놓고. 그 클린퍼스 아닙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사람이 돼줄 수. 그쵸 발라더니까 계속 그런. 에이.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막 뭔가 상대에 대해서 헌신하고 막 복수하고 뭐 말없이 희생하고 이런 되게 극단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레벨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스타일은 이런 게 있지만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이 남자가 애기 아빠니까 제발 대마초는 안 피워줬으면 좋겠지만 뭐 내가 그렇다고 이 남자 인생에 그런 참견을 할 자격까지 있는 건 아닐 거야라는 걸 자기 반성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니하고 사이가 좀 이렇게 권태기에 접어든 형부도 계속 이렇게 호텔방에서 두 남자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래요. 그녀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언제나 곁에 있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좋은 거잖아.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닌데 그걸 왜 못 받아들일까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나는 뭐가 잘못됐나 봐. 그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생활 수준에서 반성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영화를 보면은 되게 드라마틱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 반성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극 중에서도 그렇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드 에파토 감독 그리고 제작한 영화는 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 예, 좋아하는 점이 이렇게 거침없이 농담을 하면서도 전혀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냉소하거나 야단을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는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하는 진행이군요. 진짜 그러네요. 남을 깔지 않고도 웃길 수 있는. 근데 유재석 씨는 막 되게 외설적이거나 노골적인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신동엽 씨네요. 그렇군요. 신동엽 씨도 남 깔아서 이렇게 웃기진 않거든요. 맞다. 그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주 작은 역인 그 클럽의 기도라고 하나요? 문 지키는 남자가 흑인 남자가 나오는데 그 자매가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영화 초반에는 싹 들어가는데 영화 후반에는 배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임신했고 한 사람은 너무 나이 든 여자라서 안 된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언니가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욕을 막 듣다가 한쪽으로 딱 이 언니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무 진지하게 당신은 정말 멋지고 내가 봐도 젊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당신은 나이가 많고 객관적으로 그녀는 임신을 했고 당신은 인간으로서 늙은 건 아니지만 클럽에 오기에는 너무 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인으로부터 흑인은 5%만 입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항의한 사람이 도리어 미안해지고 너무 찡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같은 게 이제 줄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조드 에파토 코미디의 어떤 다정하면서도 말랑말랑하지 않고 현실적이면서도 웃긴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정직하고 영화가 친절하군요. 네, 그런 코미디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극찬을 하시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말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항상 주드 아페토 감독의 영화 좀 많이 찾아서 그죠? 재미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네, 저는 정말 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호러 영화를 여름이라서 한 편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고전이죠. 캐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것 같아요. 네. 노래는 어떤 곡? 예, 요즘 제가 많이 듣는 곡 중에서 신화의 10집 앨범 중에 Move With Me 골랐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키우시나요? 키우다니요. 내가 좋아하는 목록에. 요즘 신화를 따른다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예, 요즘 있으니까. 방송하시잖아요. 예. 그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재밌죠? 너무나 재밌어. 너무 좋아요? 예. 그죠? 이제 다들 연륜이 쌓여갖고. 정말 그 돈으로는 못 사는 어떤 기획으로는 못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신화로 이제 갈아타신 것 같아요. 자, 신화의 Move With Me 들으면서 저는 3부로 가고요. 기자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